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작업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침부터 그냥 난로를 피지 않고 지금껏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춘도 지났고 우수도 지났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는 작업실 그 큰 문을 활짝 열고 창문도 좀 열고 해서 겨울에 쌓였던 그 나무 냄새라든지 공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한 나뭇가루들 일부 좀 밖으로 떠나갔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또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주 밝게 찍어 볼게요. 이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예 단체들 중에 지방에 있는 단위 조합들 말고 단위 단체들 작은 단체들 말고 친목계처럼 움직이는 그 운영되는 작은 단체들 말고 전국 규모나 이제 그 저 지자체에서 인간한 단체들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인간한 단체들이 한두 개씩 있나 몇 개씩 있나 대부분 보통 한 개씩 있거든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야 된다. 본인들끼리 회비를 걷고 해서 그걸로 뭐 지지고 복구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으나 국고를 쓰는 단체들은 전수 조사해야 된다. 이런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낸 혈세를 쓴다는 거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그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우리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걸로 해서 대부분 세금을 냅니다. 납세자라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야 될 권리는 없죠. 그 굳이 이제 그런 거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거기서 어떤 의사를 이렇게 그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친목계나 뭐 동호회나 이런 이제 우리 쟁이들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대 한 중반 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긴 한데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들어가 활동할 생각도 없고,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들 몇 분이 이제 그렇게 단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한때는 아주 그냥 그 기라성처럼 아주 왕성하게 그 활동하던 분들이었죠. 그래서 일반 작은 그 동호회 또는 친목계처럼 운영하던 그 단체를 인가 받아서 운영하는 이 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협회 이렇게 이제 크게 운영해서 그 운영도 하고 활동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저 역시 운명처럼 만난 그 조합장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문이 활짝활짝 열리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조합장으로서 이 조합이나 협회나 사단법인에 이제 하는 일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몸담고 있는 조합이라든지 전국 단위의 제가 이제 그 임원으로 있는 전국 단위의 연합회라든지, 짧게 제가 그전 얘기를 말씀드리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6, 70년대에 그 이렇게 경제 성장을 본격화하기 전에 그때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공예 산업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쟁이들, 그 당시에 묵묵히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산 그 쟁이들 긍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선출직 또는 사회 지도층들은 절대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젖줄을 이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 1등 공신이 누군지 잊으면 안 된다고. 물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기타 등등 단체에서 공회인들, 쟁이들을 규합해서 만든 전국 단위의 연합회나 지방조합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생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경제단체 몇 개 중에 하나 속에서 그렇게 이제 기반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후로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더 많은 성장을 이룰 때, 그때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기틀을 마련한 거는 공예산업이라는 거를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어떤 친목회나 동호회나 이런 공예단체나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우리 선생님들 권유로 이렇게 운명처럼 만난 일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8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쟁이들의 그러니까 권리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상대가 다 공무원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를 이제 애써서 위로한다고 하죠. 언젠간 되니까 기다려라. 글쎄 뭐 반세기가 지나도 지금까지 안 된 게 뭐 지금 된다고 바뀔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려야 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보여야 되니까 두드리고 놓고 하고 하는 거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까짓 거저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될 어딘가에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공무원들 복지를 쓰고 공무원들 채용하는 걸로 쓰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누가 공짜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산 500 줄 테니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내 차 타이어 빼면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내 돈으로 하지 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겠냐.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 개발 시작하면서 80년대 우리가 좀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문인이 지배하던 이 먹물 대가리들만 잘 살던 나라가 5, 60년대 이후에는 이 본교롭게 이게 문인이 지배하던 사회가 이어져 오다가 겨우 한 10년, 20년 무인이 지배하는 군사정권 때 그때 비로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회의 땅이 됩니다. 신분제도도 철폐되고 열심히만 일하고 정말 어떤 사업적인 운대가 따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이제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저는 역사에 만약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식도 가르치고 후배들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는 거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아이러니한 건 있다. 어떻게 문인이 지배하던 수세기간은 그렇게 중국에 꼽살고 일본에 꼽살고 이렇게 이제 꼽살다가 어떻게 무인이 지배하던 잠깐 사이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느냐.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헌신하고 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정말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운명처럼, 그러니까 일개쟁이, 현장이나 공방에서 일하던 일개쟁이가 운명처럼 만난 조합장의 일을 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공무원들의 벽과 부딪혀서 지금까지 일을 했고, 제 성에 아예 안 차고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 제가 했던 제가 이뤄낸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자랑 삼아 알리거나 그런 거 제가 원래 안 하죠. 그래도 저를 아는 저희 선생님들, 선배 세대 또는 동료들은 제가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그런 걸 이뤄낸 것들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의 몇 명이라도 그런 그 저의 그 했던 일을 알아주는 것만도 정말 그 감사한 일입니다. 어차피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명예직이고 급여가 없는 일이고, 조합이 부자고 잘 돼 있으면 그 조합 돈을 갖다가, 일부 조합들은 뭐 운전기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수행원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제 차 기름 넣고 제 차 제가 끌고 다니면서 그 차 타고 그 중소기업 단체에 들어가서 그 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간담회하고 협의회하고 뭐 같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이거 다 제 사비로 다 한 것입니다. 조합돈 쓰지 않았죠. 어차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데, 내 소신껏 그냥 일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이런 단체들은 매월 2월경에 그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도 어제부로 이사회와 정기총회, 2025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다 마쳤고, 이제 뭐 임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법무사 통해서 등기 변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는 이 국고를 쓰는 공예단체들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러는 게, 제가 그 오늘 이 영상에서 혹시 제가 그냥 이게 혹시 법으로 문제가 되는 혹시 발언이 있으면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 광역단체의 그 조합장을 맡고 있고, 시에서 유일하게 인간한 공예단체의 조합장을 맡고 있고, 지금 그 조합장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큰 어떤 연합회 이제 그 원탁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연합회는 그 60년이 넘은 훨씬 넘은 그 아주 우수한 단체였죠. 한때는 직원도 뭐 한 70명에 육박했다 그러고, 많은 그 공예인들을 위한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기프트쇼 같은 거를 그렇게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공예인들의 작품과 공방과 분야를 알리는, 작가를 알리는 그런 이제 그 행사들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지자체 공무원이나 어디도 보면 그 공예인들의 그 개체, 명단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과거에 어디 연합회장이 감옥에 가게 됐나, 어쨌든 뭐 그래서 누가 탄원서를 본인이 썼나 누가 썼나, 아무튼 그 탄원서를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의 공예 분야 종사자가 37만인가 6만인가 그렇게 써 있었어요. 뭐 근거 있든 없든 뭐 썼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 않은 그 수십만의 개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 등등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은퇴를 했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 고령화된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 지자체별로의 인구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충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몇 명, 서울에 몇 명, 뭐 인천에 몇 명, 이렇게 대충 이제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숫자를 적어서 어디 탄원서라도 써갖고 쓸 수 있어서 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장인이고 뭐 명인이고 간에 누구 하나 나와서 정말 그 다른 쟁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또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발벗고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말이라도 똑바로 하냐?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인들 욕먹이는 거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이 개무식한 인간들이 그냥 그 타이틀 딴 이후로는 그냥 어깨에 뽕만 들어가서 그냥 오히려 그 젊은 작가들 탄압하고 말이지, 차별하고 말이지. 그게 쟁이들이라는 거야. 응? 우리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국가와 사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공무원들은 무능력하다고 치더라도 우리끼린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젊은 작가들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다 장인들, 명장들, 명인들이라는 거예요. 응? 아닌 사람 하면 대꾸하고라는 거 나는 그러니까 데리고하고라고 아닌 사람이 있으면 말로는 다 청산유수야. 어? 말로 평생 몸으로 일한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게 그렇게 그 몸으로 하는 게 어려워. 말로는 누가 못해? 공무원이야 당신들이? 어? 말로는 누가 못해? 말로는 코스프레 누가 못하냐고. 응? 평생 몸으로 일한 사람들이 왜 말로 때우려고 그래? 몸으로 보여줘야지. 응?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에 보면 뭐 누구는 뭐 어디서 뭐 돈을 얼마를 다 갖고 어떻게 썼다. 제가 조합장의 이런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공방 찾아오고 집에 찾아와 가지고 삼고 처리하신 분들, 그 장인분들 다 제 선배들이지만 이분들이 저를 조합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저는 처음에 정말 그 저에 대한 그 어떤 그 존중의 차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중에 그나마 글 쓸 줄 알고 글 읽을 줄 알고 저 말할 줄 아는 놈이 나밖에 없으니까 저놈 앞세워가지고 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눈먼 예산들 이거 뽑아먹기에 다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페이퍼 워킹 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 돈 빼먹고 저 돈 빼먹고 그래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알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조합장이 되기 전에 몰랐던 정보들을 하나씩 알면 그걸 다 나름의 단톡방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이런 데 공개해서 젊은 작가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장인들이에요. 그 기득권층들. 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몸담고 있는 연합회장이 그때 뭐 형사처벌을 받았나 어쨌나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처벌을 받으면 그 직이 상실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이 일반 그 지방에 있는 개인 뭐 또는 친목계 또는 이렇게 작게 운영되는 단위조합, 협회, 사단법인 외에 이런 연합회처럼 큰 조직들은 정부의 국고들을 많이 이제 쓰게 돼요. 그 국고를 쓴 통장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넘는 통장을 한 번도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 대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이 돈 이렇게 쓰고 저 돈 저렇게 쓰고 그거를 제가 흐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다 자기가 희생했다 그러고 자기 돈 썼다 그러고 거기에 저 공금 건드리지 않았다, 국고 건드리지 않았다 다 그렇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녀도 통장과 그 돈의 흐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굳이 세무회계가 전공이 아닌 사람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봐도 대조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빼더라도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만 계산을 그냥 대충만 봐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들도 하지 못한 감사들도 나서지 않고 그거 그 직무유기지 그거 다 고발당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통장 다 그 의결 받아가지고 그거 다 쇼핑백에 가지고 와서 우리 공방에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을 봐가지고 그거를 다 통장별로 사업별로 사안별로 개인별로 다 분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횡령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돈 남의 돈 구별도 못하고 이게 국고인지 또는 조합 돈인지 연합회 돈인지 개인 돈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거 얼마나 추잡한지 아십니까? 진짜 이거 이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두 건도 아니야 그냥 수백 건 이상을 그냥 이놈저놈이 다 그렇게 그 1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아무 개념 없이 이 개무식한 쟁이놈들이 그냥 어느 날 이게 뽕만 들어가 갖고 그냥 이런 일을 자기네가 모든 권력 다 갖고 있을 때는 이런 날 올 줄 몰랐지. 누가 이런 거 건드릴 줄 몰랐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 국고를 바로 지원받는 이 연합회들. 우리나라에 공에 관련된 그 나름대로 메이저라고 하는 데가 한 3개쯤 있다 그럽니다. 뭐 공에 뭐 연합회 같은 게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협회가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쪽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조합장이 처음 되려고 그래서 그 이제 시청에 이제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선후배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처음에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너는 왜 그 사기꾼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랬더니 뭐 과거에 뭐 어디 영종도에 호텔 인허가 해준다고 카지노 인허가 해준다고 또 몇 억 몇십억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실형을 살고 나오니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도 막 10년, 20년씩을 더 그 이상씩을 더 해먹어. 예? 제가 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몇십 년 동안 이 공예인들을 모아서 역량 강화 같은 거 이렇게 강의를 해준다든지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거를 졸르고 졸라서 몇 년 만에야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몇십 명이 모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 강화 훈련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SNS를 통해서 본인의 분야와 공방과 작품과 본인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달청 같은 거에다가 이제 작품을 등록을 해서 고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들 1인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예 분야는 다 영세 사업장인데 어떻게 1년에 100여만 원, 200여만 원씩 주고 세무사,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세무기장에서 그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문화재, 명장, 명인 그리고 또는 단체장 또는 뭐 기타 뭐 몇 분 더 정도 해서 그 주무부서하고의 간담회 역시 수십 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하자 그래서 겨우 했다고. 거기 하고 나서 매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안 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냥 마저 안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나이 좀 드신 이 문화재 명장 중에 일부 다는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 거의 다 알지 뭐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들어봐도 안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하고 공예인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또 하겠냐 이런 얘기야. 그거요. 진작에 치고받고 해서 바로 잡았어야 돼. 응? 그 카르텔 다 깨버리고 누가 문제인지 이런 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화재는 뭐 대부분 다 가진 게 너무 많고 다 이뤘으니까 아쉬움이 없고 명장들도 나름대로 가오가 있으니까 뭐 그닥 뭐 아쉬운 거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 그래봐야 10몇 명, 20몇 명이야. 예? 그 나머지 그 몇만 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사람 그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이 바닥에 존재해요? 응? 그렇게 눈먼 돈 어디서 떨어지면 돌아가면서 주워 먹으면 그게 인생 사는 거냐고 그게. 응? 그래서 그 제가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그 조합 이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데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사단법인 협회 이런 데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이름 다 갖다 붙여갖고 이것저것 쓰고 그러는데 뭐 작품이나 제대로 하는 사람들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겠어 현역에 다 그 눈먼 돈 빨아먹으려고 지금 다 혈안돼 있는 건데 안 그렇고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데도 그런 그 당신들 때문에 나머지가 다 욕먹고 그 후배들이 그 갈 길을 잃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잃는 거야. 응? 당신들 그런 거 보면 누가 하고 본받고 싶겠어? 응? 그래서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이 국고를 쓰는 그 공예 단체들, 그 메이저 단체들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단 거 다 필요 없어요. 국고 준 거 그 통장만 까보면 돼. 응? 통장만 까보면 돼요. 지금 그런 일이 문제가 돼서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에 있는 단체 중에 그 지자체 그 관리관청에서 해산시키거나 또는 모든 지원을 끊고 이런 또는 감옥에 가거나 조사를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것들의 일부는 이제 내부 고발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거고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질까봐 그런 거 조사 안 합니다. 물어보면 다 덮어요 그냥. 다 덮어요. 이게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면 10년 플러스 10년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통장을 보관하게 해요. 예? 아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7년인가?
뭐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놔둬야 되지 않냐고. 응? 사무국에서 깔고 앉아, 공무원들 깔고 앉아. 그거를 또 그 대행하는 또는 그 도와주는 뭐 세무회계 같은 데서 깔고 앉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의결하고 이런 기구, 그거를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 법무사나 이런 데서 또 깔고 앉아. 다 깔고 앉아요. 깔고 앉는 게 권리야. 깔고 앉으면 들여다보기도 힘들어. 저는 정말 일생일대의 운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 제가 그 비대위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임원들이나 감사의 의결을 거쳐서 저는 그 통장을 갖다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그들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거는 그냥 덮으면 덮는 사람이 이건 배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상벌위원장까지 맡아서 의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랬죠. 저하고 관련된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뭐 나라가 손바닥인데 뭐 어디 갑니까? 예? 저도 그 사람들 미워하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평소에 뭐 그런 관계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법적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전혀 아니죠.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기를 원치 않는 것과 이 사실관계가 있는 것, 이 분명한 것, 이게 분명하게 일이 벌어져 있는 것,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판단 역시 이건 뭐 전체 국민의 몫은 아니겠죠. 이 바닥에 종사하는 저 밑바닥에 지금 20대 초반의 그 아이들도 이거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이 뭘 해먹었는지 그럼 이름 적자 얼굴도 까라는 거예요. 그냥 되면은 이 더러운 놈들이라는 거지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 진짜 같이 머리 맞대고 도모하고 협력하고 정말 같이 일해서 뭐 하나씩 이루고 싶은데, 저도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기가 어둡거나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분히 제가 자리를, 물론 제가 제야에 있고 뭐 그런 사람이고 일개 그냥 쟁의에 불과하면 절대 그런 거에 나서지 않죠. 하지만 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일해온 건데, 어쨌든 그 모든 거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실체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부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쪽에 그 물꼬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좀 신선하고 바르고 좀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물꼬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썩을 대로 썩은 데다가 그냥 다 몰아놓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많이 배운 이 십선부의 먹물대가리들도 문제지만 이게 무식한데 기술만 쌓여서 이게 뽕만 들어간 이 쟁이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손을 봐서 어느 단계에서 한번 끊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냥 단순하게 국고 쓰는 공예단체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걸로 제가 이제 제목을 다룰 건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뭐 장인들 작품 갖다가 팔아먹고 돈 안 주고 국회의원이 막 그런 거, 그거 다 사실이야. 다 사실.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그 장인도 똑같은 거지. 본인의 일에 얼마나 작품에 긍지가 없으면 그냥 가져가서 주면 주는 대로 돈을 받고,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받고, 그냥 뭐 몇 개를 가져가든 얼마를 가져가든 얼마어치를 가져가든 그냥 뭐 한 달에 200, 300 주면 그 밥에 이렇게 목에 그 뭐 물은 넘기고 사니까, 목구멍에 풀 출연하고 사니까 그거에 그냥 만족하고, 나 누구랑 친해, 뭐 누구랑 라인 있어, 이 연병들하고 산 거야 이게. 그런 게 무슨 장인이야? 그게 무슨 장인이냐고.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 정신들. 어디 가서 그게 유익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우리나라가 얼만큼 부자냐면요, 그냥 이 눈먼 돈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야. 그냥 먹는 놈이 임자, 먼저 본 놈이 임자야. 먼저 먹는 놈이 임자고. 우리는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냄새조차 맡아본 적도 없어.
주변에서 다 장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아는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어디서 뭘 받았고, 어?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통장은 거짓말 안 한다고. 어? 그러니까 까봐야 된다는 거야. 어? 문화재청이고 어디 국립무형유산원이고 공예 뭐 디자인 진흥원이고 뭐 어디 지자체 뭐 지역에 각각 퍼져 있는 뭐 문화재단 뭐 이런 거 테크노파크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아예 그냥. 그거를 차라리 그냥 정말 그 세상 바르게 산 사람들 그냥 저 지원자에 맡겨서 자원봉사만 시켜도 그 정도 인원을 뽑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을 뽑았으면 그만큼 일도 잘해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돼. 누가 책임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갔다는 놈 혹시 본 적 있어? 옷 벗었다는 놈 본 적 있냐고. 내가 친구한테 공무원인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 공무원들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갖고는 절대 잘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럼 안 잘려? 왜 그러지? 비리를 폭로하는 놈이 잘리는 거지 비리를 저지르는 놈은 안 잘린다는 거야. 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거. 비리를 공무원이 잘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야. 비리를 폭로하거나 그 조직의 수장에 상투를 잡거나 멱살을 잡거나 맞짱을 까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갖고는 안 잘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 어떻게 뭐 보호해주는 뭐가 돼 있는 거야.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본 적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고 잘렸다가 구제받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혼을 파는구나. 자기를 구제해주면 영혼 팔만하죠. 수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사고 내가지고 이게 구제해주는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아주 그냥 그 거시기 항문이 그냥 아주 헐 때까지 빨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 우리는 그걸 못해서 이렇게 사나? 그래서 그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국고 쓰는 공예단체들, 조합이든 협회든 사단법인이든 이게 그 지자체 인간한 단체 또는 전국적으로 인간한 연합회들 반드시 한번 조사해야 된다. 분명히 이게 그 사정기관이 있어요. 뭐 감사를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 그거 했냐는 거야. 그거조차도 뭐 인력 부족이니 뭐 이런 저 핑계거리 돼가지고 안 했지 않냐 이거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그쪽에 관련된 분은 거의 없으실 건데 혹시 내부자가 계시면 한번 조사 한번 의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그냥 그 몇십 년 반세기를 이렇게 뭉개서 지금 그 메이저 단체들 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은 본인들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행 때문에 계속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깎았죠. 지금은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전성기를 부과하는 그런 때는 아닐 거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헤쳐먹고 많으면 많은 대로 헤쳐먹고. 정말 이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래서 꼭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이런 영상 누가 보나 근데 이거 보면 누가 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했었고 그 조직 내에 들어가서 제가 연합회나 이런데 일원일 때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사회 할 때 부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죠. 항상 등기로 소집하게 돼 있고 한데 그거 지키지 않고 제가 이사회에 가보면 제 책상에 제 명패는 없습니다. 자리 앞에 항상 그 필기도구와 마이크와 그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그 명패가 놓이는데 가보면 제 건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지. 왜? 자기들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진짜 그런 놈들은 사회생활하면 안 돼. 세상 그렇게 사는 놈들은 사회생활하면 안 되고 이 다수의 그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가면 안 돼요. 너네들 니네 인생이 오늘 그게 다 같지? 전부 같지? 모든 것 다 얻은 것 같지? 우리 같은 사람 하나 저렇게 싹 제끼고 왕따 시키고 안 부르면 세상 니네 거 될 것 같지? 그리고 니네가 한참 온갖 권력 다 갖고 있을 때 아무도 니네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 니네들 그냥 살아서 그냥 그
아주 그 천국을 누려라.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뒤에다가는 뭐 윤목수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등 뭐 우편을 보내도 뭐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너 그 증거 갖고 와. 나한테 소집 등기 보낸 거, 나한테 전화한 거, 나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낸 거 있으면 너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한 마디도 못해요. 전화도 그러고 뭐 전화한다고? 전화 못하지. 왜? 없으니까. 사기야. 응? 그거 네가 그랬든 네가 네 직원을 시켜서 그랬든 아니면 네가 모르게 네 직원이 그랬든 니네 다 잘못한 거지. 응? 너네들 어차피 나는 니네가 돈으로 힘으로 못 죽여. 근데 나는 니네들을 별로 관심 바뀌고 니네들 인간으로 안 보지만 언제 그 기회가 있으면 니네 보고 있을 거야. 니네 뭐 하고 있는지. 너네 그렇게 세상을 손바닥으로 그렇게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응?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35분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반드시 누가 얘기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박아서 뭐 고발하고 감옥 가고 뭐 조사받고 뭐 공탁하고 뭐 이런 거 저는 관심 없고 그 소식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사람 일은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기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그 이런 조직들 공회 단체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일부 개혁해 보겠다고 이제 시작했다가 오히려 제가 거꾸로 이제 그 개혁 대상이 돼서 그 감사를 받고 감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감사를 받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니네 그냥 가라고 니네가 뭔데 나를 감사하냐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도 상관없는 거였어 보니까. 근데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감사 나왔다고 그러니까 통장이고 뭐고 다 까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을 감사라고도 아유 이사장님 이렇게 하셨군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애 많이 쓰십니다. 이들고 그냥 턴 털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받은 게 2번인가 3번인가 우리 직원들은 알 텐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투서를 집어넣어 막 감사하라고. 뒤져봐라 나오는 거 있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과 없습니다. 저는 전과 같은 거 없고 어디 뭐 벌금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존감 때문에 법을 못 어겨. 물론 간당간당할 때도 있고 사소한 거 어떻게 우리가 그 성인군자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인군자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린 자존감 때문에 최대한 지키고 살려고 그러죠. 법에 있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그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이 자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 법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법을 다 알지 못해도 이 율법 전서를 다 외우지 못해도 거기에 그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고 쓰는 공회단체들 전수조사하라고 이게 장관급에서 하는 거든 뭐 어디서 하는 거든 반드시 그런 거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